예전에는 눈만 감아도 어제 했던 일이 다 떠올랐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뒀는지도 손바닥 보듯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찾고 밥을 하다가 양념을 빼먹고 친구와 약속한 날을 착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나도 나이 들었구나 하고 웃어넘기긴 했지만 마음 한편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양진호 어르신입니다. 올해 73이신데 20해 넘게 공직 생활을 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매사에 꼼꼼하고 기억력 하나는 누구보다 정확하다고 소문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고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다 왜 열었는지, 잊고 다시 닫는 일이 반복되면서 아내분과도 자주 실랑이가 생깁니다. 그냥 나이 드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넘기려 했지만 자꾸만 반복되는 실수에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 하십니다.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대화 도중 머뭇거리게 되고 두세 번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묻고 나면 스스로도 당황스럽고 자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어느 날 친구가 너 요즘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해? 라고 한마디 하자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고 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혹시 내가 치매 초기인가?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아 조심스럽게 검사를 받아보셨습니다. 결과는 경도인지장애.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설명을 들은 뒤엔 얼굴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경도라는 말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초기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양진호 어르신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어느 날 혼자 식사를 하다가 젓가락을 놓고 멍하니 앉아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먹으려 했던 건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자꾸만 멍해지고 하루하루가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방 안에만 머물며 생각만 반복하던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관심 있었던 신문 기사나 TV 프로그램도 시들해졌고 저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 이러다 진짜 기억까지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뭐라도 다시 시작해봐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게 저를 일으킨 첫 걸음이었습니다. 운동을 다시 시작하자고 마음먹는 데에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제 삶엔 움직임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가까운 마트조차 차를 타고 가는 게 익숙했고 계단은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로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력도 기분도 걷기 하나만으로 달라질 수 있다네요. 그 말이 낯설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젊을 땐 등산도 좋아하고 친구들과 축구도 했던 제가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니 씁쓸하더군요. 그날 밤 혼자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건강하던 시절에 제 얼굴이 참 생기 있어 보였어요. 나도 다시 그때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처음으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함께 집 앞 공원을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단 10분만 걸어보자는 약속이었는데 막상 나가니 바람이 참 시원하더군요.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 운동하는 또래 어르신들 모습이 괜히 부러워 보였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시큰거려서 금방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다리가 무겁고 자꾸 숨이 차서 몇 걸음 걷고 벤치에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걸음수가 늘어나고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원에 나가면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제 하루는 다시 걸음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 일상에 다시 리듬이 생긴 겁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무기력했던 생각들도 조금씩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이 걷기가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저에게는 다시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한 바퀴 걷는 것도 버거웠는데 어느새 두 바퀴, 세 바퀴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니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우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0분 넘게 걸렸는데 요즘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몸이 가볍고 관절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변화는 숨이 덜 찬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헉헉거리던 제가 이제는 30분 넘게 걸어도 괜찮습니다. 호흡이 차분해지고 걷는 자세도 점점 안정돼 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는 제 뒷모습만 봐도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등이 굽지 않고 발걸음에 힘이 들어갔다고요. 무엇보다 자세와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양말을 신을 때도 중심을 못 잡아서 벽을 짚었는데 지금은 한 발로 서서도 양말을 신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력도 조금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걷고 때때로 계단을 오르내린 것뿐인데도 허벅지가 탄탄해지고 무릎도 덜 아파졌습니다. 추치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걷기 운동은 노인의 생명을 살리는 약입니다. 단 매일 꾸준히 해야 진짜 약효가 생깁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혈압과 혈당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운동 시작 전보다 혈압이 10에서 15 정도 내려갔고 공복 혈당도 한참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병원에서 피검사 결과를 들고 나올 때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었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화 하나.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자려고 누워도 뒤척이다가 새벽 2, 3시는 돼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요즘은 운동 덕분인지 밤 10시만 되면 눈이 스르르 감깁니다. 수면이 깊어지니 하루가 덜 피곤하고 낮에도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바뀌니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 내 기억력도 혹시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희망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자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떠도 그저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무거운 기분뿐이었는데 요즘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면 오늘도 나가서 걸어야지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무기력함에 눌려있던 기분이 걸음 하나하나에 실려 서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지요. 가장 먼저 느낀 건 불안감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에는 자꾸 깜빡하는 내 모습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 자체로 더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름을 부르면 내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지, 약속을 또 놓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늘 따라다녔죠. 그런데 걸으면서 머릿속이 맑아지고 나니 사소한 실수에도 전처럼 과하게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나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자 자존감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예전보다 또렷해 보였고 옷을 입을 때도 깔끔하게 챙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냥 하루를 때우듯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사는 느낌이 다시 돌아온 것이지요. 또 하나의 변화는 생각의 흐름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같은 걱정만 되풀이하며 앉아 있었는데 요즘은 걷는 동안 다양한 생각이 오갑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저분은 어디 가시는 걸까? 길가에 핀 꽃을 보며 저 꽃 이름은 뭐였더라 하고 떠올리는 시기지요. 이런 작은 호기심들이 머릿속을 조금씩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울한 기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집안에 있을 때 느끼던 쓸쓸함과 무기력함이 매일 걷고 나면 어느새 사라져 있더군요.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내 안에 있던 어두운 생각들이 함께 흩어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공원에 나갔을 땐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숨차면 벤치에 앉았다가 돌아오는 게 다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같은 시간대에 자주 마주치던 한 어르신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아저씨도 이 길 자주 걸으시네요? 짧은 인사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참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한두 마디씩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이름 모를 동행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침 걷기 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함께 걷다 보면 이야기가 저절로 오갑니다. 예전엔 말 붙이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날씨 얘기부터 손주 자랑, 건강 정보까지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서로 어제 안 보이시던데 괜찮으셨어요? 하고 안부도 묻고
가끔은 운동 끝나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생긴 관계들이 제 삶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내 이야기를 꺼내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것. 그 소소한 교류가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자꾸 실수를 하니 아내가 걱정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말다툼도 잦았고 저도 괜히 움츠러들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아내가 당신 요즘 밝아졌어요 라고 말해줍니다. 손주들과도 다시 잘 어울리게 됐고 며느리는 아버님 요즘 진짜 건강해 보이세요 라고 웃으며 말해주더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다시 말이 많아지고 웃음도 돌아오고 무엇보다 사람이 그리워졌습니다. 몸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니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더군요. 건강은 결국 관계와 마음을 회복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걷는다고 기억력이 좋아질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냥 몸이나 풀어주는 정도일 줄 알았죠.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걷기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 속 해마, 즉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해마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위축되는데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 이 위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한 시니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과 주의력이 더 뛰어났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운동이 뇌 속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도파민이 증가하면 우울감도 줄고 뇌의 전반적인 활성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셈이죠. 저처럼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뇌 기능의 퇴행을 늦추는 것인데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시기를 잘 관리하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고 멈출 수 있습니다. 운동, 식단, 수면,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그 열쇠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걷기를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한 번 뇌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약을 먹는 것처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습관이지요. 게다가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은 뇌세포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작은 손상이 쌓이면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뇌를 위한 걷기는 몸 전체를 위한 걷기이기도 했습니다. 운동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용도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몸과 내 뇌를 위해 매일 걷기로 선택하는 마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욕심이 앞섰습니다. 처음 며칠은 하루에 1시간 넘게 걸었고 일부러 경사진 오르막도 골라 다녔습니다.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왠지 성취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무릎이 붓고 허리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다 병원 신세 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운동을 쉬게 됐고 그 며칠 사이 다시 무기력함이 찾아오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운동도 내 나이에 맞게, 몸에 맞게 해야 한다는 걸요. 주치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작은 천천히 몸의 반응을 살피며 회복이 가능한 강도로. 듣고 보니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막상 실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스스로 세웠습니다. 첫째, 매일 걷되 무리하지 않는다. 저는 하루에 30분에서 45분 정도 걷습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중간에 쉬어가며 너무 힘들다 싶으면 다음 날은 거리를 줄입니다. 중요한 건 하루하루 꾸준히 걷는 것이지 많이 걷는 게 아니더군요. 둘째,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예전엔 그냥 신발 신고 바로 나갔는데 요즘은 5분 정도 가볍게 관절을 풀고 시작합니다. 특히 무릎, 허리, 어깨 쪽은 부상 방지를 위해 꼭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운동 후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정리해주니 통증도 훨씬 줄었습니다. 셋째, 체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을 선택합니다. 걷기 외에도 수영, 실내 자전거, 가벼운 아쿠아로빅처럼 관절 부담이 적은 운동도 시니어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이라면 평지 걷기나 수영이 더 알맞을 수 있고, 고혈압이 있다면 갑작스런 무리 운동은 위험할 수 있으니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넷째, 자기 몸의 신호에 민감해지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 중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밀어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내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게 시니어에게 가장 현명한 운동 방법이라는 걸 저는 뒤늦게야 알게 됐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꾸준히 하는 것이더군요. 처음 며칠은 새벽 공기도 상쾌하고 몸이 가볍다는 느낌에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니 아침마다 오늘은 그냥 쉴까? 하는 마음이 슬며시 올라왔습니다.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몸이 찌뿌듯한 날은 더욱 그랬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도 괜찮을까? 그 물음은 저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였습니다. 다시 그 막막하고 무기력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옷부터 갈아입었습니다. 운동복을 입는 순간 제 몸은 오늘도 걷는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지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꾸준히 걷겠다고 마음먹은 것, 그게 저에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 10분이 점점 늘어나 30분이 되었고 어느새 습관이 되었지요. 또 하나 도움이 됐던 건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처음엔 달력에 0 표시만 했는데 나중엔 간단하게 몇 분 걸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메모도 남겼습니다. 그렇게 작은 기록을 쌓다 보면 내가 걸어온 길이 눈에 보이고 스스로가 대견해집니다. 또 한 가지 팁은 같이 걸을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꼭 함께 걷지 않더라도 서로 오늘은 걸으셨어요? 하고 문자 주고받는 사이만 되어도 큰 힘이 됩니다. 저도 공원에서 알게 된 분과 매일 아침 안부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게 되니 빠지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누구든 함께 걷는 친구가 있으면 운동이 훨씬 가볍고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동은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인식입니다. 젊을 땐 남들 위해, 가족 위해 바쁘게만 살았지요. 그런데 이 시기엔 정말로 나 자신을 돌보는 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걷는 30분, 저는 그 시간을 온전히 저 자신에게 줍니다. 몸도 마음도 숨을 쉬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지요. 이제는 운동이 의무가 아니라 하루의 작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꾸준히 하게 됩니다. 오래 걷고 싶은 이유가 생기면 오래 살아가는 힘도 생기더군요. 이제는 기억을 놓치는 순간에도 덜 불안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약속을 헷갈릴 때도 여전히 있지만 예전처럼 자책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기억을 되찾기 위해 매일 한 걸음씩 걷고 있으니까요.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를 붙잡아주고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가게 해줍니다. 경도인지 장애라는 진단을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치매 시작인가 하는 공포부터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은 내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였고 다시 나를 돌보는 계기였습니다. 뇌는 우리가 신경 써주지 않으면 점점 조용히 멀어지지만 한번 다시 손을 잡아주면 고맙게도 반응을 보여줍니다. 운동은 제게 몸을 위한 선택이자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걷기 운동 하나로 체력도 좋아졌고 기분도 맑아졌으며 다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나도 아직 괜찮다는 믿음을 되찾았지요.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단지 세월을 흘려보내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질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 기억과 관계, 하루의 흐름을 새로이 정돈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불편함이 시작일 때 늦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그 시작에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해볼까? 하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그 마음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저 자신과 조용한 약속을 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내일의 나를 위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저처럼 하루하루의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분들이실 겁니다. 혹은 부모님의 변화가 걱정되었던 분들이실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저는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채널은 저처럼 조금은 불안한 하루를 살아가는 시니어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기억이 흐려져도 몸이 무거워도 우리에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누군가 조용히 옆에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앞으로도 운동, 기억력, 정서, 인간관계까지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와 실제 사례들을 차분하게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저처럼 다시 삶의 리듬을 되찾고 싶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걸어볼까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